자, 이번 마지막 과목이죠. 네, 이제 마지막 과목이에요. 네, 무역 실무. 네. 네. 풀네임으로 읽어주셔야죠. 무역 실무 앤드 대무역법 앤드 외국항거래법. 예. 자, 과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무역 실무는 무역 실무가 4문제 80점. 그리고 대무역법 한 문제 10점. 네. 그리고 외국항거래법 한 문제 10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실무는 범위가 무한이에요. 물류도 가끔 나와. 네,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딱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무역 실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무역 이론이죠, 이론. 무역 상무적인 내용. 네, 그 이론과 그리고 그 법규, 네, 협약. 네, UCP 이런 CIS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역에 있어서 뭐 네. 모든 걸 관할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진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실무와 이론적인 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네, 돼요. 모든 거. 경제적인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네.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 이런 거 빼고. 네, 환율, 경제학 네. 이런 부분 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사실 무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외환이에요. 그렇죠. 예, 이 대외환을 결국 잡지 못하면은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네. 돼요. 네.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역 실무 어떤 순서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는 우선 범위가 계속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님들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조차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범위를 다르게 하죠. 네, 범위가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강사님은 가르치고 이 강사님은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 범위를 그냥 빼버리는 거. 왜냐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엿장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자기한테 맞는 강사님을 이제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맞는 강사님을 골랐는데 그 강사님이 그 시험 문제를 나오는 걸 안 가르치셨다. 운명입니다. 네, 받아들여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강사 쓰레기다가 아니라 네. 운명입니다, 운명. 강사가 쓰레기인 거 아니라 네. 실무가 쓰레기인 거예요. 과목이 쓰레기예요. 네, 어쩔 수가 없는 네. 이건 이제 숙명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역 실무 강의 자체는 기본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네, 왜냐면은 이론적인 이유는 썰로서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네. 법규, 협약 같은 경우는 결국 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서 이거는 결국 기본 이론을 통해서 좀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커리큘럼은 취사 선택이시니까 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으시고 아니면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대외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언제부터 듣냐라고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환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찬바람 하고요. 불 때. 네네네. 그리고 대외환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따로 없어요. 네. 네, 대외환 딱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를 왁구를 짜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괜히 그 머리 쥐어 짜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네네네. 아, 그럼 공부법 일반 인강 말고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네. 아, 이것도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네. 실무 같은 경우는 또 실무가 또 제가 또 자신이 있어요. 네. 실무를 또. 아, 또 평가도 자신 있고 실무도 자신 있고 네. 큰일이네요. 네, 실무 짐을 제가 못 챙겼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실무를 책을 다 만들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단거나. 네. 그러니까 모든 강사님들의 책을 다 모아서 와, 제가 한글 타자로 집대성을. 쳐가지고 했어요. 저만의 책을 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로 만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실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를 정하는 겁니다. 네, 결국 모든 이론 그리고 모든 범위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외워야 될 거는 단어와 이해해야 될 것도 단어예요. 결국 단어로 문장들을 연결해가는 네. 과정이죠. 이 문장들을 연결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썰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딱 근거를 둔 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청약이라고 한다면 이 청약이라는 글자 하나를 두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플로우 차트만 가지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아우, that's right. 네, that's right. That's right. 그래서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무역 실무는 이 핵심 키포인트를 외우시고 썰로 풀어나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걸 인지하셔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세요. 네. 그 다음에 법규 파트 같은 경우는 이 합격생들이 이제 뭐 합격 수기나 뭐 인터뷰할 때 저 협약 다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 외웠어라는 의미가 저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한두 명은 있는데 네. 그 외에 나오지는 안 돼요. 다 외웠다라는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다 외웠다라는 거는 이 법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이 법조를 나는 대충이라도 쓸 수 있고 이 법조하고 연결된 게 뭔 내용인지 알고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툭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툭 쓸 수 있다. 툭 이 치면 정도가 탁 나온다. 네, 네. 이 정도가 다 외웠다라는 거지. 네. 합격생 다 외웠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야라고 하면 아니에요. AI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부담감도 좀 덜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운송 협약이거든요. 네. 뭐 헤이그나 헤이그 비스비, 로테르담, 뭐 몬트리올 네. 아, 너무 많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럼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뭐나 막 뭐 공부할 거예요? 뭐 공부해요? 좀 댓글로 좀 달아요. 그거 빼면 뭐 해야 돼? 아, 없잖아. 그거 빼면은.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만약에 놓치시나요? 시험 전날까지 아, 가슴이 답답하네. 네. 아, 슬럼프 와요,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이거, 나아. 이거 헤이그 비스비 나온 거 아니야? 계속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거- 시험 전날에 좀 엉망으로 본다? 네. 대충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네. 무조건 가져가셔야 무조건 돼요.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해야 네, 됩니다. 자기가 목차를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가져가세요. 네, 데이원에 대해서 짧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데이원 솔직히 목표 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회 저 7점, 외환 3.5점. 결국 대회와는 목표 점수를 6에서 7점으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절대 10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대외 무역법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법이랑 좀 유사하게 볼 수 있고 또 무역 관련법이니까. 네네네 좀 법 자체 구조 자체가 좀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사실. 외국한 거래법이 좀 그거는 일단 자본거래에 튀어나오는 순간 지려요. 일단 독서리 한 2대 부시고요. 네, 그거는 실무에서도 저한테 외환 물어보시는 저 업체분들이 많은데 외환은 눈으로 보면서 해도 찾아. 아 이걸 보면서 하는데도 못 하겠어요. 나도 한국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본다니까. 저도요. 진짜. 그럼 한국은행 지금 또 화내요 또 왜 못 알아듣냐고. 아니 그분도 잘 몰라. 네. 잘 몰라서 알려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외환을 타고 들어가야 또 전문가 나오고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험생 때 완벽하게 하겠다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머리를. 그리고 또 외국한 거래법 같은 경우는 대상 이런 게 뭐 13개부터 뭐 25개 이런 게 있는데 와닿지도 않는 대상들이잖아. 이거 외울 시간에 HS 외우세요. ACS 외우지 네. 않잖아요. 네. 차라리 4-5개를 외우셔서 이 항목이 만약에 5점이라면 3점만 가져간다라는 생각에 즉, 예. 네, 4-5개만 외우시고 던지세요. 과감하게. 아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20개 네. 나오잖아요. 딱 이번 시험처럼 5개 쓰시오, 7개 네. 쓰시오, 3개 쓰시오 이런 것처럼 대비를 하시면 돼요. 차라리. 네. 네. 외화는 무조건 그렇게 대비를 차라리 해야 돼요. 아예 버리는 것보단 나아요. 아예 네. 버리면 그거는 마음 한켠이 찡하니 네. 계속 네.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항거래법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과목도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 뭐 관리 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모은 다음에 제가 문제를 다 10점짜리로 만들어놨어요. 와, 그 문제가 오진다. 몇십 문제가 되는데 100문제 넘나? 근데 그 문제를 저는 내내 외웠어요. 대회 외환 100제. 네. 나중에 한번 뿌려주시죠 출판에서. 뭐,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내내 8분의 1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네. 제가 얘기한 공부 방법이 좋다고 하시면 제 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이제 괴물이 됐어. 네. 그러면 일단 뭐 무역 실무가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네, 사실 네, 네. 공부 이건 투입 시간도 조금 비율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비율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아 왜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 게 대외환이라는 꼬리 과목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또 꼬리 과목이 너무 세. 네. 리자몽 꼬리 정도는 돼요. 사실 불이 막 왔다 갔다 해. 꼬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 에. 그래서 저는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항거래법은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1시간 반에서 1시간은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야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삶을 꼭 투자하시고 네.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운송 파트. 운송 협약 왜 안 하세요? 그거 안 하면 뭐 하냐고. 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운송 파트에서 운송 협약 안 하잖아? 정기선 부정기선 하고 바로 보험으로 넘어가. 네. 뭐 ICC 왜 안 하세요? ICC 안 하면 그거 뭐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 ICC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 많아요. 왜냐면 보험에서도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진짜.
뭐 그런 사람 전손, 있다고? 분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네. 큰일 나요. 정말 분할로 하셔가지고 정말 다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내가 너무 올드한가? 네. 라떼는 다 했어. 볼레로까지 다 했어. 저는 MIA도 했어요. MIA. 당연히 하는 거지. 네, 저 MIA도 했습니다. 아, 당연히 하는 거지. 뉴욕 막 하는 거지, 당연히. 뉴욕도 했어요, 아, 무조건 하는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배를 잘 하셔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모의고사 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때쯤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네. 사실 모의고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 때 보시고 그거를 자기 화로 바로 자기한테 바로 흡수시키세요. 바로. 네.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모의고사 때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파트가 나왔다. 운명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게 나온다. 무조건 네.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운이 좋은 거예요. 실제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걸 모의고사 때 봤단 게. 그냥 자기가 흡수하면 되시고 그냥 흡수하신 거를 토대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또 공부하시면 돼요. 아, 근데 다 흡수를 못해. 말짱 설사요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실무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대외환이어야 됩니다. 대외환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봐야 될 범위도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 범위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게 핵심 키워드를 자기가 외워야 될 핵심 키워드, 자기가 썰을 풀어야 될 핵심 키워드를 꼭 정리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HS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시험 앞에 있는 이 일주일을 위해서 2년간을 공부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장정이 끝났나요? 네네. 네. 드디어 끝났네요. 네, 드디어 이제 2차 공부까지 했으니까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